2교시 시작할게요. 앞에 화면 보면 제가 조금 미리 제목 좀 적어주세요 했고요. 이제 제목은 적어달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2번 문제 도형을 제가 조금 미리 그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설명 듣고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도형들을 작성을 하고 여기에 이제 글씨를 적었었고,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에 1, 2, 3, 4번 이렇게 번호 적을 때 왜 텍스트하고 도형하고 같이 회전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2010 버전 아래쪽에는 도형과 함께 회전하는 걸 제한을 해주는 그 기능 옵션이 있었어요. 근데 2013 버전부터는 그 기능이 없어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왜 3차원 회전으로 해놓고 텍스트는 회전 안 함 이런 메뉴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적용이 될 때가 있고 문제마다 좀 다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방법을 좀 정정할게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엔 아마 이렇게 알려드렸을 거예요. 여기 제 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도형을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보면은, 자, 조금 더 늘려서 볼게요. 도형 스타일이라는 거를 이제 대화 상자를 열어가지고 우리 여기에 보면 도형 옵션에 3차원 회전을 가서 우리가 Z축을 이렇게 회전을 시켰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Z축을 회전을 시킨 다음에 그 안에 글씨를 썼지만, Z축 회전을 시킨 다음에는 텍스트 3차원 회전 안 함 이렇게 체크를 해줬었거든요.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안내해드리는 방법이었을 거예요. 근데 회전이 이렇게 좌우로 회전이 될 때는 이 Z축 회전을 해서 텍스트 3차원 회전 안 함 이게 좀 더 편리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가끔 문제에서 Z축으로 회전이 안 되는 경우에 회전이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오늘 지금 문제도 지난 시간처럼 Z축 회전을 하고 여기 글씨는 회전시키지 마라 라는 옵션을 하면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회전이 그 방향이 아닐 때는요,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번호를 적어야 하는 도형들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복사를 또 좀 할게요. 자, 복사를 시킨 다음에 이 도형들 그냥 우리가 아는 회전으로 회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회전 툴 가지고 회전시키고요. 자, 별도로 삽입의 텍스트에 가서 텍스트 상자를 찍어서 이 중간에 찍지 말고 바깥에다가 1이라고 적어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별도로 얹을게요. 도형 따로, 투명한 텍스트 상자 따로. 좀 불편한 방법이긴 한데, 도형하고 텍스트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옵션으로 봤을 때는 가장 그냥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Z축 회전해서 3차원 텍스트 같이 회전 안 함을 체크를 해주셔도 괜찮고, 근데 Z축 회전으로 회전이 안 되는 도형이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안내해드리는 이 방법으로 한 세트를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더블 클릭해서 안에 있는 글씨들은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 들어가는 전체적인 글꼴들 문제에서 굴림에 24포인트 했고 색상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색상은 검정색으로 반드시 다 일치시켜 주셔야 돼요. 여기 글씨나 여기 글씨 모두 다. 여기서 한꺼번에 제가 바꿔볼게요. 굴림으로 안 바뀌었어. 굴림 글꼴에 24포인트에 검정색으로 해서 이렇게 제목 도형을 좀 완성을 시킬게요. 그러니까 여기 그 제목 적는 이 상자 있죠? 이거를 제일 좋은 건 이렇게겠죠. 처음에 이 도형 하나 그려서 이걸로 보여줄게요. 처음에 우리가 그냥 오각형이나 블록 화살표 같은 경우로 이렇게 도형을 하나 그리겠죠? 색상은 제가 그냥 임의로 색상 바꿀게요. 해서 원리 및 구조라고 이렇게 변경을 하고, 다시 기본 도형의 십자형 도형을 조금 가로로 넉넉하게 해서
별도로 이렇게 약간 회전을 시켜요. 자,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색상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삽입에 텍스트에 가서 텍스트 상자로 그냥 숫자 1을 적어서 여기 정중앙에 이렇게 배치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요 전체적인 한 세트의 글꼴, 우리 굴림의 24포인트의 검정색. 글씨 크기 주실 때 여기다 크기 주셔도 괜찮지만 글꼴 그룹에 보면 글씨 점점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뉴를 사용을 해서 크기 조절을 또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원래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도형 2개에 위에 글씨를 바로 적었었는데 노란 도형 같은 경우에는 도형 위에 그냥 글씨를 바로 쓰는 경우고, 여기 초록색 도형하고 이 텍스트 상자는 별개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3개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가져다 놓고 글씨 변형하는 걸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조금 정정할게요. 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 3차원 회전으로 해서 편하게 해주셔도 괜찮고, 그렇지 않으셔도 이렇게 별도로 만드실 수 있으니까 작업해 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다 만든 다음에 여기가 너무 커서 좀 사이즈를 조절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얘들끼리만 따로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클릭해서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클릭해서 전체적으로 크기 이렇게 조금 더 줄여주시거나, 이제 가장 긴 글씨가 어떨지 모르니까 이렇게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슬라이드 우리 하이퍼링크하고 그림 삽입하는 문제 했었거든요.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줄이 이제 글씨를 적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전기차 설치 유형에 따른 분류였어요. 그럼 이 글씨를 블럭을 잡아요.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도형을 찍고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는 지금 보면 텍스트에다가 하이퍼링크를 적용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1번. 동그라미 1번은 이 동그라미 1번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글씨를 블럭을 잡고 글씨 블럭 잡은 곳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들어갑니다. 자, 하이퍼링크에 들어가서 자, 문제에서 보면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던 슬라이드 4번. 왜냐하면 여기 목차라고 2번 슬라이드는 목차 슬라이드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보이는 목차가 이게 3번, 4번, 5번, 6번 슬라이드의 제목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현재 문서에 우리가 지금 하이퍼링크 해주는 4번 전기차 설치 유형에 따른 분류 있죠. 이 글씨를 클릭을 하면 4번 슬라이드로 하이퍼링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한글에서도 책갈피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하이퍼링크 하는 문제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지가 미리 만들어져 있잖아요. 저기 4번 슬라이드라고. 그래서 2번 슬라이드에서 4번 슬라이드 또는 뭐 문제가 이거 일단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하면 글씨 색상 바뀌고 밑줄이 자동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문제에서 만약에 마지막 이 부분 뭐 전기차 보급 목적 및 보조금 지원 여기에 밑줄이 되어 있거나 1번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나중에 연습 많이 하면 이 부분 읽지 않아도 아 이거 6번으로 링크하라라는 거구나. 이렇게 아마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연습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했고요. 자, 그 다음 그림 삽입해보죠. 삽입에 그림에 가서 삽입의 그림에 가서 오늘 그림 5번을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림 5번이요. 그림은 문서의 ITQ 폴더에 가면 픽처 폴더가 있고요. 그림 5번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요. 위에 그림 도구 서식에 자르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크기 조절하듯이 여기 이렇게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림만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잘라가지고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적절한 위치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여기 3번하고 4번 항목이 중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엉뚱하게 이렇게 뭐 저 위에나 아래쪽 여기가 아니라 요쯤에 배치하면 되겠다 싶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 항상 수시로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한글 프로그램도 그렇고 파워포인트도 작업을 하시면서 수시로 저장, 컨트롤 S나
Alt S를 가지고 한글은 Alt S, Ctrl S 둘 다 똑같은데 파워포인트는 Ctrl S예요. 그래서 Ctrl S 키를 눌러서 계속 저장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저장을 잘 하시고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는 전송 프로그램 가지고 전송하는 방법도 좀 숙지를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2번 슬라이드를 해봤고요. 자, 오늘 새롭게 나가는 자, 3번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자, 3번 슬라이드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텍스트 작성도 필요하고요. 동영상 삽입도 필요해요. 자, 그리고 텍스트 작성은 항상 영문 문단과 한글 문단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아래로 배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좌우로 배치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이렇게 꽃무늬 문단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네모 머리글 문단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글로 치면 우리 다른 문제 한번 볼까요? 한글 시험지로 잠깐 보면 한글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글에 우리 여기 1수준하고 2수준 문단 번호 있잖아요. 1수준과 2수준 문단 번호 있듯이 파워포인트도 1수준 문단 부호와 2수준 문단 부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호로 안 하고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문단에 보면 굴림 24, 굵게 줄간격이 1.5줄이에요. 우리 한글에서도 줄간격이 있었지만 한글에서는 상대적인 크기로 퍼센테이지로 표시를 했는데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몇 줄 기준인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자, 두 번째 문단도 앞에 문단이랑 똑같네요. 굴림이고요. 크기가 좀 다르네요. 좀 작아요. 그리고 줄간격은 같이 1.5줄이에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자, 첫 번째 텍스트를 추가하려면 뭐 두 번 탭하세요 돼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적으려고 하는데 앞에 기호도 다르고 글꼴도 우리가 좀 변경을 해줘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글씨 있는 부분에서 딸깍 클릭해서 글씨 적기 전에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누르면요. 커서 깜빡거릴 때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글머리 기호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글머리 기호에서 지금 문제에서 언급한 이 꽃무늬 기호, 이 글머리 기호를 변경을 할게요. 자, 별표 글머리 기호라고 변경을 했더니 여기 앞에 기호가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글꼴을 바꿀게요. 자, 글꼴을 맑은 고딕 있는 부분에 가서 보면 굴림으로 바꿔달라라고 얘기해서 굴림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자, 굴림 적어주고 크기는 24포인트로 제가 변경을 할 거예요. 굴림 24포인트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줄 간격은 여러분 어디 있냐면요. 여기 단락 있는 부분에 가면 여기 줄 간격을 표시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줄 간격 표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클릭해서 1.5줄 여기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바꿔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단 번호, 문단 기호, 글머리 기호 바꿨고 굴림에 24포인트로 했고요. 줄 간격을 1.5줄을 했어요. 그리고 글씨도 굵게까지 좀 눌러줄게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다 홈 리본 메뉴에서 해결할 수 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문단을 좀 적어보죠. 한 칸 띄어쓰기를 하고 자, 프린시플 그래서 아이고 자, 첫 번째 문단을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이게 뭐 사실 영문으로 작성을 해도 괜찮고 한글을 먼저 작성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걸 전체적으로 한 문단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요 문단 따로 이 문단 따로 개체를 별도로 두 개를 나눠서 쓸 예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카드까지 적고 엔터를 그냥 한번 쳐요. 그러면 똑같은 문단이 똑같이 따라올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첫 번째 문단보다 얘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들어가 있고 앞에 기호도 다르고 당연히 기호 다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서식 옵션들도 달라요. 근데 다만 달라지는 건 글씨 크기와 진하게 했던 거, 굵게 했던 거 빼지고 줄 간격은 동일하거든요. 글꼴도 동일하고. 자, 이 상태에서요. 여러분 키보드에 탭 키를 한번 딱 눌러주게 되면 한 수준이 내려가게 돼요. 얘가. 자, 근데 다시 Shift 탭을 눌러주면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고
탭을 누르면 한 수준이 내려가게 돼요. 자, 한 수준 내려가게 되면 다른 건 바꿀 필요 없고, 자, 저기 위쪽에서 굵게 되어 있었던 옵션은 빼주고, 굴림의 20은 자동으로 됐거든요. 줄 간격도 그대로 1.5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머리 기호를 문제에 있는 것처럼 작은 네모 모양, 속이 꽉 찬 정사각형 글머리 기호로 변경을 해주시고, 자, 또 한 칸 띄운 다음에 내용을 좀 적어볼게요. 네, 첫 번째 줄만 한번 작성해 볼게요. 다 적지 말고. 여기까지만 적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적으면 적을 때 저는 영문타자를 좀 잘 못 적어서 적다가 밑줄이 혹시 빨간 줄이 생기는 거면 거기에 오타가 있거나 얘가 모르는 고유명사일 때는 빨간 줄이 생겨요. 그래서 얘가 모르는 고유명사는 빨간 줄이 생겨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원래 우리가 아는 영 단어인데 빨간 줄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거기다 오타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타이핑할 때 좀 잘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자, 제가 여기서 드라이브 바이에서 멈췄어요. 멈춘 이유는 제가 여기 좀 지우고 볼게요. 이 부분 보면 밑에 줄로 내려가 있긴 하지만 문단 번호 기능이 따라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냥 제가 엔터를 쳐버리면 문단 번호가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같은 문단인데 줄만 바꾼 거라서 Shift 누르고 엔터를 쳐서 직접 줄만 해주는 거예요. 줄 바꿈만. 줄 바꿈만 해주는 거예요. 줄 바꿈만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도 사실 있어요. 여기다가 내용을 그냥 그대로 쭉 적고요. 내용을 쭉 적은 다음에 상자 크기로 이렇게 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밀려서 내려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저는 그 방법보다는 자, 여기까지 적고 직접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Shift 엔터로 줄을 바꾸고 마저 또 적어볼게요. 자, 여기 볼테이지에서도 Shift 엔터. 그래서 이렇게 적어줘요. 자, 이렇게 적어주고 나면 이 밑에 문단은 일단 지금 신경 쓰지 말고 자, 첫 번째 문단 있는 곳에서 오른쪽 버튼 글머리 기호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 변경했고요. 모양 변경한 다음에 필요한 글꼴에 대한 처리했어요. 굴림 24 굵게. 그리고 단락 그룹에 가서 이 부분이 줄간격 부분이었어요. 줄간격 1.5로 바꾼 다음에 엔터를 치고 내려왔죠. 그죠? 여기서 엔터를 치고 내려오면 똑같은 수준의 글머리 기호가 하나 더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탭 키를 눌러서 자, 오른쪽 버튼 기호 다시 우리 네모난 기호로 다시 변경해주고 글꼴 부분에서는 굵게 처리됐던 것만 빼준 다음에 우리가 쭉 첫 줄을 타이핑을 했단 말이에요. 쭉 타이핑을 하다가 줄이 바뀌어지는 부분이 보일 때, 이 줄이 바뀌어지는 이 부분 보일 때 여기서 무슨 엔터를 쳤어요? Shift 엔터 키를 쳤어요. 여기서 Shift 엔터 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문단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보면 모터스에서 치고 엔터를 친 다음에 마우스로 그냥 이렇게 툭 찍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여기 밑에 공간이 할당이 됐는데 위쪽으로 이렇게 딱 찍어버리면 없는 것처럼 보여서 나중에 크기 조절할 때 좀 애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쓰지 않는 문단을 이렇게 지워줍니다. 그리고 모터스 뒤에서 백스페이스 키 말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이 아래쪽으로는 내가 엔터를 만들지 않도록 작업을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도형 상자, 이 지금 텍스트 쓰고 있는 이 개체 상자의 아래쪽 크기만 이렇게 적당히 조금 줄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살짝 위로 이렇게 좀 올려놓을게요. 위치 배치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조금 있다가 이제 동영상이 올 부분이라서 자, 요만큼 만들어 놨고요. 요 상자를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서 밑으로 하나 더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복사를 해서 여기 보이는 이 글씨 블럭, 제가 지금 블럭 잡았죠? 블럭 잡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바로 전기차 내부 구조라고 글씨 이렇게 변경해주고, 아래쪽에 우리가 영문 두 번째 수준 했었던 이 부분도 블럭을 잡고 바로 한글 부분에 대한 충전기는 해서 이렇게 내용을 적어주고, 한글 같은 경우엔 지금 여기서 적고 엔터를 직접 쳐서 문단을 나눠줘야 되는 경우니까 내용 바꿔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쭉 적어주시고, 적는 게 다 완료되셨으면 우리 줌 채팅방에다가 완료라고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 다 적으셨으면. 오, 상준 씨 1등 작성하셨고, 나머지 분들도 조금 천천히 타이핑은 이제 하는 거고, 여러분들 뭐 타이핑 너무 잘 하고 있으니까 내용을 좀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해주시고, 오늘 실시간 수업에 많은 인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기다릴게요. 전체적으로 다 하시면 제가 그 다음 진도 나갈게요. 다들 잘 하고 있군요. 저는 지금 수업을 안성에서 하거든요, 여러분. 저희 집이 안성이라. 근데 엄청 비가 많이 와요. 그대들이 있는 곳은 비가 많이 오는지 어쩐지. 하여튼 다들 실내에서 듣고 있을 거니까 안전하긴 한데 비가 너무 무섭게 오네요. 자, 다른 분들도 네, 자영 씨랑 태은 씨랑 다 작성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자, 그럼 볼게요.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첫 번째 문단에서 엔터를 치고 내려왔을 때 여기 딱 들어갈 때 탭키를 한번 누른다라는 거. 탭키를 누르면 한 수준이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한글에서 여기 예를 들어 이 예제 같은 거 아이 올바른 걷기의 자세하고 엔터를 치고 내려와서 여기서 우리가 컨트롤 키하고 저기 플러스 키를 눌렀었잖아요. 한 수준 내리는 거 할 때 그거하고 똑같은 건데 여기서도 한 수준을 내릴 때는 탭 키를 쓰고요. 탭 키에서 한 수준 위로 올라올 때는 시프트 탭 키를 쳐요. 이렇게 반대로 올리는 거 할 때는. 자, 그래서 텍스트를 좀 적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텍스트를 적어서 상자 2개만 만든 다음에는 동영상만 넣어주게 되면 3번 슬라이드는 또 끝나요. 자, 동영상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봤더니 동영상은 픽처 폴더에 동영상 제공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동영상이 들어가면 그 동영상은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한번 실행이 돼서 한 사이클이 돌아가면 반복 재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삽입에 가서 미디어라고 하는 그룹에 가면 비디오가 있어요. 저 오른쪽 편에 삽입 리본 메뉴 오른쪽쯤에 가면 미디어 그룹에 비디오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비디오를 넣을 때 온라인 비디오를 넣을 수도 있고 내 PC에 비디오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을 칠 때는 내 PC의 비디오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과제 발표나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웹에 게시되어 있는 다른 온라인 비디오, 유튜브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집어넣을 때는 온라인 비디오 한번 잠깐 눌러볼게요. 온라인 비디오를 딱 누르면 유튜브 그 공유
되어 있던 그 링크를 이렇게 넣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 우리 카페나 홈페이지에 보면 EMBD 태그라 그래서 비디오 태그를 넣어주는, 유튜브에도 그 태그를 가져다 긁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태그들을 여기다가 넣어주시게 되면 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해당하는 PC에 인터넷 접속이 되어 있다면 온라인에 있는 비디오를 얼마든지 슬라이드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청중들한테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보여주는데 무리가 전혀 없어요. 온라인 비디오. 굳이 다운받아서 넣지 않더라도. 자, 이제 시험을 칠 때는 비디오에 가서 내 PC의 비디오를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픽처 폴더에 제공이 되어 있어요. 자, 내 PC의 비디오에 가서 우리 ITQ 폴더에 가볼게요. ITQ 폴더에 가면 지금 현재 대화 상자가 비디오 삽입이에요. 그래서 ITQ에 픽처라고 하는 폴더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원래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사진을 넣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동영상 WMV 파일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삽입을 딱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잠깐 미리 보기 형태로 되어 있는 비디오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재생해 볼 수 있는 재생 막대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누르면 재생이 되기는 될 거고,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 동영상을 삽입한 다음에 이 동영상이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쇼 진행이 될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동영상 부분 한번 볼게요. 동영상 부분에 가면 비디오 도구 쪽에 서식이라는 게 있고 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에 관련된 부분 설명하고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게요. 일단 시험지에 필요한 미션은 비디오 도구 재생에 갔을 때 비디오 옵션에서 한 번에 다 해결을 하실 수 있거든요. 자, 비디오 옵션 시작은 클릭을 했을 때 이 영상이 시작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동으로 실행되게 해주세요로 모드를 변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반복 재생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서 반복 재생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시험 문항에 필요한 이 두 부분은 비디오 도구 재생 부분에 가면 옵션으로 재생 옵션, 비디오 옵션으로 두 가지 사항을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필요한 이 슬라이드는 모두 완성이 돼요. 3번 슬라이드는. 이것도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크게 3번 슬라이드에서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뭐 이렇게 지체가 되진 않거든요. 자, 근데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는 컨텐츠이기도 하고 그리고 파워포인트에다가 넣어서 작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이미지, 뭐 사진 같은 것도 여러분들 많이 컨텐츠 집어 넣을 거고 동영상도 넣을 거라서 몇 가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동영상을 선택을 하고 위쪽에 비디오 도구 서식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 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보면요. 뭐 재생은 당연히 재생일 거고 서식이라는 부분은 꾸미는 부분이에요. 꾸미는 부분.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부분들은 뭐 비디오 스타일 뭐 액자처럼 넣어서 할 거냐 뭐 이렇게 효과들 이렇게 줄 수 있고 도형처럼 이렇게 줄 수 있는 효과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근데 여기 보면 포스터 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포스터 틀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유튜브의 썸네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수업 녹화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을 때 바로 컴퓨터 화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게 한글에 무슨 단원을 하는 건지 앞쪽에 조그만하게 미리 보기 형식으로 썸네일을 올려주거든요. 여러분들 다른 유튜버 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재생 목록 같은데 썸네일을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여기도 포스터 틀이라 그래서 파일을 이미지로 썸네일을 첫 페이지를 올릴 수도 있고요. 한번 바꿔볼게요. 포스터 틀에서 파일의 이미지를 한번 클릭을 해서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일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일에 우리 여기 뭐 한국 코퍼레이션 이 로고 3번 한번 볼까요? 이 로고를 포스터 틀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걸 선택을 하고 삽입 버튼을 딱 누르면 제일 첫 페이지가 이 로고로 변경이 돼요. 우리 썸네일처럼. 이거 재생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재생을 하면 재생은 돼요. 또 재생은 되는데 이렇게 재생 다 되는데 중지를 하고 시작이 되기 전에 우리가 그죠? 시작되기 전에 만약에 포스터 틀을 사용을 하면 현재 틀 말고 자 아까
제가 다시 이 로고 3번으로 해주면 이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첫 화면 같은 건 거죠. 그걸 미리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해놓는 곳이 포스터 틀이에요. 그래서 이 포스터 틀은 파일에서 이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직접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만든 파일을 설정할 수도 있고, 영상 중에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뭐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이 부분을 제일 처음 썸네일로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크게 해서 볼게요. 이 부분을 하고 싶으면 이 부분을 딱 멈춰 놓고 포스터 틀에 가서 현재 틀 보이죠? 현재 틀 딸깍 눌러주게 되면 지금 여기 이제 아저씨 세 분이 있었던 이 화면이, 이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제일 처음에 썸네일 포스터 틀이 되기도 해요. 여기가 영상이 사이즈가 커지니까 약간 조금 버벅대는 것 같은데, 이러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데, 응답 없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줄 알았어. 프로그램 닫고 제가 다시 켜볼게요. 여러분들 거는 잘 되고 계시죠? 포스터 틀. 포스터 틀 한번 바꿔보세요. 바꿔서 썸네일 이렇게 바꾸는 거 한번 볼게요. 자, 해서 이렇게 서식에 가서 포스터 틀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 나머지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보면 충분히 뭐 잘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재생 쪽으로 좀 가볼게요. 재생 쪽에 이렇게 가게 되면 책갈피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영상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넣은 영상은 약간 50초짜리 영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일이 있어서 한 5분짜리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5분짜리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처음부터 5분 전체가 아니라 한 2분 몇 초에서 3분 몇 초까지만 딱 보여주고 싶은 건 거예요. 그럼 그거를 바로 이렇게 막 발표하는 발표장에서 이렇게 막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만약에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책갈피 원하는 부분에 딱 가져다 놓고 책갈피 추가를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노랗게 표시되죠. 그리고 여기 이쯤에 갖다 놓고 거기다가도 책갈피 추가를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재생이 될 때 내가 이 부분 가져다 툭 찍으면 여기서부터 재생 눌러서 또 바로 보여줄 수 있고, 그러니까 원하는 부분에다 말 그대로 내가 다이렉팅으로 위치를 잘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책갈피 기능이기도 하고요. 책갈피는 이렇게 제거 버튼 눌러서 책갈피 기능을 이렇게 빼주면 되고, 여기 보면 비디오 트리밍이라고 있어요. 자르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책갈피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뭐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에는 넓은 땅이 없습니다부터 해서 여기까지 자유와 창의와 혁신해서 너무 옛날 사진이긴 하지만 뭐 여기까지만 나는 자유와 자율 뭐 여기까지만 딱 보여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트리밍 위치를 시작하고 끝 위치를 만들어 놓고 확인을 하면 이제 동영상이 재생이 될 때 아까 내가 잘라놓은 저 부분까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부분까지만 재생이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줌으로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좀 코덱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멈추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안 멈춰지고 지금 잘 되고 있죠? 트리밍 부분, 자르는 부분. 저도 다시 하고 저장을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트리밍 할 수도 있고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은 뭐냐면 페이드 인은 소리가 갑자기 확 하고 소리가 나타나면 이렇게 보는 사람 갑자기 놀래잖아요. 그러니까는 라디오 시작하고 끝날 때처럼 페이드 인 시간을 줘서 페이드 인 시간을 뭐 예를 들어서 30초를 준다. 그러면 30초 사이에 일정 볼륨까지 서서히 볼륨을 천천히 올리는 거예요. 제로에서. 그리고 페이드 아웃도 갑자기 뭐 우와 하고 뭐 이렇게 음악이나 멘트를 딱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툭 하고 끊기면 안 되니까 끝나거나 음악 같은 거를 줄일 때도
한 20초나 30초 사이 또는 뭐 5초 사이에 점점 소리를 이렇게 쓱 줄이는구나. 요렇게 작업을 할 때 쓰는 게 페이드 인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동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들 뭐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라는 전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 강좌를 나중에 또 혹시 들을 기회가 생기면 그런 부분들을 할 때도 여기서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만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거고, 그런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에서도 이런 단어나 이런 용어들이 또 나와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건 2016 버전이지만 2019 버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또 이런 미디어에 대한 관련된 메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올 때 이제 확인 한 번씩 또 해보라고 그냥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자, 우리 시험 문제를 풀이하는 데는 일단 삽입에 미디어에 가서 비디오에 있는 내 PC에 있는 비디오를 집어넣는다. 자, 집어넣고 난 다음에는 비디오 도구 재생에 가서 자, 시작을 자동 실행으로 하고 반복 재생으로 체크를 해서 동영상 옵션을 건드려 준다. 이 부분만 일단 시험 내용에서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장 한 번 더 할게요. 저장 한 번 더 하고, 자, 4번 슬라이드 갈 건데, 잠깐 쉴게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21분, 3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35분에 잠깐 시작하고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네네,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세요.